자, 지금 캉에 AUSB 설치한 SD카드를 지금 우분투 설치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지금 탐색기로 지금 구조를 보면, 자, 부트 폴더는 설명드렸듯이 최초 부팅 시 GPU가 config.txt 파일이나 여러가지 설정 정보 읽어와서 이미지 파일에 있는 커널 로드해서 CPU 깨어서 실행하는 여러가지 파일들이 위치한 그런 폴더입니다. 전 시간에 동영상에서 최초 부팅 시 GPU가 실행해서 커널 이미지와 DTB 파일 메모리에 이제 로드하고 그 다음에 CPU 깨어서 로드한 커널 이미지와 DTB 파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로드한 후 각각의 기기를 제어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의문이 생긴 게, 그러면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가 DTB 파일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DTB 파일에 이제 컴패티블 속성에 지정한 각각의 드라이브 파일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제미나이는 단순히 DTB 파일에 있는 컴패티블 속성에 지정한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그러면 DTB 파일이 지정한 각각의 드라이버에 대한 해당 바이너리 파일은 어디 있느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면 지금 슬래시가 지금 AOSP의 시스템 파티션입니다. 시스템 파티션에 가보면 여기 폴더별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초 부팅 시 실행하면서 GPU가 실행하고 다시 CPU를 깨어서 CPU가 커널 실행하면서 요게 지금 시스템 파티션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에 있는 이제 장치에 대한 DTB 파일에 지정한 이제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 바이너리 파일을 요 이제 시스템 파티션에서 읽어와서 실행 시 각각의 드라이버 파일을 이용해서 각각의 장치에 접근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스템 폴더 들어가면 LIB 들어가면 여기에 많은 SO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SO 파일이 결국에는 LIB64 폴더에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많은 SO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이제 CPU가 깨어서 이제 커널을 실행하고 드라이버를 로드한다고 하는데, 그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 파일이 요 SO 파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파티션은 제가 알기로는 GPU가 최초 실행 후 CPU를 깨어서 CPU가 커널을 실행한 후 이제 CPU가 램 디스크를 메모리에 올립니다. 그럼 램 디스크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이니트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이제 각각의 해당 시스템 파티션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로드하는 시기는 램 디스크를 메모리에 올리고 난 후 이니트 프로세스를 실행한 후 드라이브가 실제 로드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좀 헷갈리니까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앞에서 폰으로 찍은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제 드라이버가 언제 로드됐냐, 그걸 한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CPU가 커널을 실행하면서 DTB를 읽어드려서 각 기기의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드하는데, 드라이버는 내가 알기로는
부트 파티션이 아니라 시스템 파티션에 위치하는 것 같아. 제가 앞에 폰으로 찍은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파티션은 이니트 프로세서가 실행되어야 인식되는 거 아니야? 인식되는 거 아니야? 그럼 드라이버는 이니트 프로세서가 먼저 실행되고 난 후 메모리에 로드되는 거야. 그리고 드라이버는 시스템 파티션에 SO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거야. DTV의 컴패티티블 이름대로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어? 물어봤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인베디드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부팅 구조의 핵심을 관통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이버 로드는 부팅 단계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 드라이버는 어디에 있고 언제 로드되는가? 자, 드라이버는 커널 내부와 외부에 존재합니다. 두 군데 존재합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정적 드라이버, 빌트인, 즉 커널 빌드시 커널 내부에 장착이 되는 드라이버가 정적 드라이버입니다. 커널 이미지, Z 이미지나 images.gz의 파일에 아예 합쳐져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부팅하는 AOSP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 즉 커널 파일에 합쳐져서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CPU, 인터럽트 컨트롤러, 타이머 등 부팅에 필수적인 핵심 드라이버들입니다. 이들은 커널이 실행되자마자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런 드라이버는 커널 실행하자마자 바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커널에 합쳐져서 제공되는 드라이버입니다. 자, 동적 드라이버, 말씀하신 대로 로더블 커널 모듈입니다. 확장자가 KO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티션의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드라이버는 당장 부팅 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메모리에 동적으로 로드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드라이버는 사용자가 그런 장치를 사용할 때만 메모리에서 로드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외부 입출력 장치와 관련된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KO인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리니지 OS 기준으로 주로 밴드 아래, LIB 아래 모듈주 폴더에 KO 확장자로 존재합니다. 제가 SD카드를 우분투에 연결해서 요 위치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확장자가 KO인 드라이브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우분투 노트북에 SD카드 연결해서 실제 폴더에 가보면 LIB 폴더는 없고 LIB 64 폴더 있습니다. 가보면 특별히 모듈이라는 폴더는 없습니다. 보면 폴더 안에 보면 SO 파일이 위치합니다. 동일하게 시스템 폴더 가서 LIB 폴더 가보면 똑같이 모듈 폴더는 없습니다. AOSP에는 SO 파일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외부 드라이버 파일, KO 파일이 있는 경우는 순정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설치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실제 KO 파일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순정 라즈베리 파이 설치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SD카드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에는 AOSP 설치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SD카드에는 라즈베리 파이 OS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라즈베리 파이에 KO 파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연결한 후 자, 보면 부트 FS가 부트 파티션이고 이제 루트 FS 들어가서 보면 LIB 가서 보면 모듈주 자, 두 개의 폴더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커널 드라이버죠. 가서 보면 여러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들어가서 보면 큐어8이 위치합니다. 확장자가 KO, 근데 뒤에 XZ가 또 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래처럼 라즈베리 파이 OS에서 KO.xz 파일이 있는데 이게 외부 드라이브겠지. XZ가 추가된 이유가 뭐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보니까 정확히 외부에 위치한 드라이브 파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XZ가 붙은 이유는 커널 모듈 압축 형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XZ는 리눅스에서 널리 쓰이는 고효율 압축 형식입니다.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때그때 요청해서 사용하는 장치의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외부 파일로 일단 위치 시킨 후에 요청 시에 동적으로 로드해서 사용합니다. 자, 로드 시점은 커널이 실행된 후 init 프로세스가 뜨면서 ins 모드 또는 모드 프로브 명령을 통해 이 파일들을 읽어 커널 메모리에 올립니다. 따라서 init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야 파티션 내에 드라이버 확장자가 KO인 드라이브를 로드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적 드라이브는 요 위치에 확장자가 KO인 파일로 제공되니까 이런 동적 드라이브는 파티션 내에 init 프로세스 실행되어야 로드되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반면에 부팅 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드라이버는 커널 이미지에 합쳐져서 제공됩니다. 시스템 파티션 인식 전에는 어떻게 드라이버를 읽나? 램 디스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램 디스크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AOSPS는 램디스크.img로 램디스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스테이지 1 커널은 부팅 시 부티 파티션에 있는 램디스크를 메모리 로드합니다. 램디스크는 아주 작은 임시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 램디스크 안에 기본적인 init 실행 파일과 최소한의 필수 드라이브들을 읽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자, 이 임시 이닛이 실행되면서 실제 시스템 벤더 파티션을 마운트하기 위해 스토리지 드라이버, SD 카드, 자, NVMe 등을 로드합니다. 자, 네 번째 스테이지. 파티션이 마운트되면 그때 비로소 벤더 아래, LIB 아래 모듈에 있는 나머지 대량의 드라이브를 로드합니다. 자, 세 번째, DTV의 컴패티블과 드라이버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DTV 파일에 여기 보면 컴패티블 해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브명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꼭 각각의 드라이브의 소스 코드 보면 C8로 작성되었습니다. 요 컴패티블 해서 똑같이 드라이브명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널이 DTV 파일 읽다가 요 드라이브명 읽어드려서 같은 드라이브 이름을 갖고 있는 드라이브 파일이 있는지 전수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일치하면 드라이브에 프로브 함수가 호출되면서 해당 드라이브를 활성화시킵니다. SO 파일인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레이어에서는 확장자가 SO, 쉐어드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파일을 쓰지만 커널 드라이버는 반드시 확장자가 KO입니다. 커널 오브젝트 약자입니다. 파일에 합니다. SO 파일은 유저 스페이스용이고 KO는 커널 스페이스용입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챗 GPT한테 똑같이 한번 질문 내용을 복사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좋은 포인트를 짚었는데 지금 개념이 조금 섞여 있어 핵심부터 정리하면 드라이버는 init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 커널 단계에서 로드됩니다.
시스템 파티션의 SO 파일은 드라이브가 아니라 유저 공간 라이브러리입니다. DTV의 컴패터블은 커널 드라이버 매칭용입니다. 단계별로 정확하게 풀어볼게. 첫 번째, 부팅 흐름에서 드라이버 로딩 타이밍. 라즈베리 파이 AS 리눅스 공통입니다.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부트로더 실행해서 커널 플러스 DTV 올립니다. 자, 커널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이니트 프로세스 호출하고 안드로이드 유저 스페이스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드라이브 로딩은 이 시점입니다. 커널이 올라오는 동안, 그러니까 이니트 프로세스 실행 전에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로딩이 됩니다. 자, 커널 내부에서 DTV를 읽습니다. 자, 하드웨어 리스트 파악합니다. 각 디바이스에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연결합니다. 즉, 이니트 위에 드라이버 로딩하는 게 아닙니다. 커널이 이니트 실행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끝납니다. DTV의 컴패티티브의 역할입니다. DTV 안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쭉 봐온 구문입니다. 자, 이걸 커널이 읽어서 각각의 드라이브 소스 코드에 매칭이 되는 이름 인연을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즉, 컴패티블의 문자열이 드라이브를 찾는 키입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시스템 파티션에 드라이버가 있느냐? 즉, 제가 앞에서 폰으로 찍은 동영상에 좀 확장자가 SO 파일이 각각의 드라이버냐? 아닙니다. 실제 위치는 커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VM 리눅스 빌드 후 이제 압축하기 전에 이제 커널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DTV 파일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드라이브 파일은 빌드하면 커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DTV 파일에 있는 이런 드라이버는 빌드 시 자동으로 커널 이미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빌드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케어로 분리된 경우는 보통 자, LIB 폴더 밑에 모듈주 폴더 밑에 자, 이런 식으로 위치합니다. 자, 그럼 시스템 파티션의 확장자가 SO인 파일의 정체입니다. 유저 공간 라이브러리입니다. 확장자가 SO인 파일입니다. 자, 역할은 커널 드라이브와 통신을 담당합니다. 즉, 앱과 커널 사이의 중간 계층에 위치합니다. 즉,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니트 이후에 로드되는 건 뭐냐? 커널 드라이브는 이미 다 로드 됐습니다. 이니트 프로세스 이후에는 홀 서비스를 시작하고 벤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당장 시스템 시작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앱에서 USB나 이런 외부 장치하고 연동 시에 필요한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외부 장치하고 연동 시에 필요한 그런 드라이브를 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 요약입니다. 이제 부팅 시 부트 파티션에서 커널하고 DTV 읽어드립니다. 자, 커널 단계에서 DTV 읽어서 컴패티티블 기반 드라이버를 매칭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를 초기화합니다. 이니트 실행 후 시스템이나 벤더 파티션 읽어드려서 홀 서비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커널 단계에서 읽어드려서 드라이버를 초기화합니다. 방금 앞에서 본 SO 파일은 드라이브와 연동하기 위한 중간에 위치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핵심 질문 정리 답변입니다. 드라이버는 이니트 위에 로드되느냐? 아니고 대부분 커널 단계에서 이미 로드됩니다. 드라이버는 시스템 파티션에 위치하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드 시 커널에 합쳐져서 부팅 시 커널 실행 시에 대부분 로드됩니다. 위치하는 곳은 커널 안이나 또는 확장자가 퇴용인 모듈, 즉 파일로 존재합니다. 확장자가 SO인 파일이 드라이버냐? 아닙니다. 유저 공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앱과 드라이버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용자가
실제 드라이브와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드라이버는 커널의 일부이고 시스템은 그걸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는 SO 파일은 실제 드라이버와 연동하기 위한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재미나게도 여기 보면 드라이브가 커널 이미지 또는 root.img에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드라이버는 확장자가 SO가 아닌가? 커널 공간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합니다. 확장자는 KO입니다. 그러니까 DTB에 컴패티티브를 보고 로드됩니다. 확장자가 SO는 사용자 공간에 위치합니다. 앱이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홀입니다. 파일 확장자는 SO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폰으로 확인한 시스템 파티션에 있는 여러가지 SO 파일은 실제 커널 공간에 있는 드라이브와 연동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핵심, 밴드 아래에 있는 LIB64에 있는 SO 파일들은 카메라 서비스를 구동해라, 오디오를 출력해라 같은 명령을 내리는 코드이고, 실제 전기를 흘려 장치를 움직이는 드라이브는 커널 안에 있거나 KO 파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VM 리눅스 개념이 나와서 그 챗GPT가 드라이버가 VM 리눅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VM 리눅스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VM 리눅스는 한마디로 압축되지 않은 커널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자, VM 리눅스란 무엇인가? VM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을 빌드했을 때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인 정적 실행 파일입니다. ELF 형식입니다. 자, 구조. 커널의 핵심 코드와 함께 빌드 설정 시 config xx로 y로 지정한 모든 정적 드라이브들이 이 파일 안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VM 리눅스 이 파일에 드라이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config xx 요 설정을 y로 해야 됩니다. 자, 크기 드라이브를 많이 포함할수록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특징, 이 파일 자체는 너무 크고 부팅에 직접 쓰기엔 비효율적이라서 보통 이를 압축한 image.gz나 gimage 혹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쓰는 kernel 8.img 같은 형태로 변환되어 부트 파티션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AO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는 빌드 시 커널에 합쳐져서 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실행하면 자동으로 먼저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로드되어서 이제 요청 시 드라이버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치하고 연동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